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치킨을 주문하려고 키오스크를 보니 중량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메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정식 메뉴판인가요? 네, 맞아요. 중량 적히고 이런 건 없어요? 저희는 프로고 좋은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800g 이상인 거예요. 다른 브랜드의 매장 역시 메뉴판과 벽면 어디에도 중량 표시가 없습니다. 사장님, 이거 몇 g인지는 안 써있죠? 저희는 지금 뼈로는 943g 넣고 그리고 순살은 700g. 또 다른 브랜드 매장에선 치킨 중량이 원산지 표기 포스터에 가려져 있습니다. 몇 g인지 이런 거는 몰라요. 950g에서 50g 사이에요. 취재진이 치킨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인 10대 브랜드의 매장 한 곳씩 모두 10곳을 무작위로 확인했더니 이렇게 3곳은 중량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본사 측은 전 가맹점에 중량 표시를 안내하고 점검도 해왔다며 일부 누락된 매장이 있다면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 치킨의 중량은 어떨까? 직접 구매해 무게를 재봤습니다. 중량 950g으로 표시된 치킨들이 실제로는 1300g에 달하는 것도 반대로 626g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표시된 중량보다 최대 37% 많거나 34% 적은 건데 중량 표시가 무색하게 들쭉날쭉한 셈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중량 표시제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표시 기준이 조리 후 치킨 무게가 아니라 조리 전 생닭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의 닭도 조리 과정과 레시피에 따라 최종 무게가 달라져서 조리 전 무게를 표시하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치킨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치킨 양이 부실하다는 소비자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치킨 시킬 때마다 몇 g인지는 거의 모르고 먹는 것 같고 넉넉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부족한 것 같아요. 소비자는 자기 눈으로 보는 거는 조리 전 제품이 아니잖아요.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좀 조리 후에 최종 제품에 중량이 표시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치킨은 배달 주문이 많은 데다 매장에 가더라도 조리된 상태로 제공돼 생닭의 무게를 알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조윤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치킨 중량을 조리 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치킨 메뉴를 팔고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들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롯데리아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치킨의 조리 후 중량을 공개하고 있고요. KFC와 맘스터치 역시 조리 전이 아닌 조리 후의 중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치킨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네. 조리 후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조리 후 중량 표시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데 식약처가 조리 전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조리 과정과 레시피에 따라서 이 치킨의 무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조리 전에서 조리 후로 바꾸면 치킨 업체들이 이 무게를 늘리려고 일부러 달걀 지방을 떼어내지 않거나 아니면 튀김옷을 더 두껍게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식약처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도 1인분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조리 전 무게를 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굽기 전에 고기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삼겹살과 네. 조리 전 생닭의 양을 확인하기 어려운 치킨은 사실 엄연히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을 떼어내지 않거나 튀김옷이 두꺼운 치킨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도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조리 전 무게라도 표시하게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생각해보면 소비자가 생닭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보다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9월 교촌치킨은 순살 제품 용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습니다. 닭다리살만 쓰다가 저렴한 닭가슴살도 섞었습니다. 사실상 값을 인상한 건데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교촌은 결국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사기 느낌?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 느낌?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몇 그램인지 표기하는 게 원칙이고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할 때는 닭 크기를 나타내는 포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교촌치킨, BBQ, BHC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으로 전국 약 12,560곳이 대상으로 전체 치킨 전문점 4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시정명령, 반복되면 영업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가공식품 단속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중량을 5% 넘게 줄이고 3개월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내년부터는 생산 중단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최근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데 따른 겁니다. 보완율 여파 속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 선을 넘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정부는 할당 관세와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한 기자,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교촌치킨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서울 지역 일부 교촌치킨 매장에서 배달앱 순살 메뉴 가격이 기존 23,000원에서 2,000원 올라서 2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 매장들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에서보다 비싸게 받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 쉽게 말해 배달앱 가격제를 확대한 건데요. 이번엔 서울 중부권 매장에서 이 배달앱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이달 말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촌의 순살 메뉴는 지난 9월 논란이 됐었죠. 순살 메뉴를 리뉴얼하면서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30% 정도 줄였다가 슈링크플레이션, 즉 이 질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낸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 교촌 측은 순살 메뉴에 가슴살을 섞어 만드는 것이 더 맛있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 이를 적용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까지 이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한 달 만인 지난달 23일 중량을 원래대로 또 원육 구성도 닭다리살 100%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 가맹점 운영을 고려해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순살 중량 원상 복구 과정에서 다시 재료비가 올라갔고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부 가맹점들이 배달앱 가격만 우선 올린 겁니다. 교촌 본사는 일부 서울 점주들이 가맹점 자율 가격제라서 본사에서 가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얼마 올리라 내리라 하고 배달앱 가격까지 통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럼 교촌은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 F&B 실적이 크게 늘어서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배 올랐습니다. 3분기로만 보면요. 영업이익이 1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억 원에서 47% 넘게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76억 원으로 69%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죠. 영업이익뿐 아니라 순이익은 187억 원으로 작년 35억 원보다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교촌 측은 작년에는 이 가맹점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이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의 소비 쿠폰 발행과 치맥 페스티벌 효과까지 겹치면서 치킨 판매량이 늘었고 신메뉴와 신사업도 호조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이 순살 중량을 줄였다가 다시 원복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했고 여기에 9월부터 시행된 가맹점 자율가격제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